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구석 재테크 선생님 정쌤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바로 대출부터 갚을까 저축부터 할까 입니다. 기왕이면 대출 없는 삶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대출을 떼어놓기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 그리고 독립한 후엔 뭐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생깁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거 대출부터 갚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저축부터 하는 게 좋은 거야? 오늘 그 고민을 바로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대출 금리가 2%예요. 저축도 2%. 그러면 둘은 이자가 똑같을까요? Nope. 아닙니다. 대출이 좀 더 높은 거예요. 왜냐? 저축의 경우 우리 뭘 떼요? 이자소득세, 즉 세금을 떼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한 0.5%는 더 높아야지 대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자가 얘가 더 높죠. 그래서 대출이 더 높다. 그러면 대출이 2%일 때 똑같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얘는 2.5%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똑같아진다. 이거죠. 자, 그럼 얘가 2%예요. 그럼 우리 저축부터 하고 싶어요. 그럼 저축은 몇 프로 정도 돼야 될까요? 한 3% 정도 돼야지 내가 대출을 갚지 않고 저축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과 저축의 금리 차이가 1% 정도는 저축이 더 높아야지만 대출을 갚지 않고 저축을 먼저 하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시중은행의 적금은 특판 상품이 아닐 경우 보통 이자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보통 2% 이상, 한 3%, 만약 신용대출이다 5%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 갚고 내가 일반 적금을 통해서 저축을 하겠다. 이거는 약간의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대출 상환이 먼저냐, 저축이 먼저냐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대출 상환이 우선이다. 재테크적으로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대출에 올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출을 갚는 금액과 저축을 하는 금액의 비중을 잘 정하라는 거죠. 내가 투자보다는 적금 위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돈을 대출을 갚는데 쓰는 게 금전적으로는 더 훨씬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 저축을 조금이라도 1이라도 2라도 하면서 같이 대출을 갚아 나가라는 거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율을 설정하냐? 내가 일반적으로 적금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50대 50. 대출 50, 저축 50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80대 20 대출 80, 저축 2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대출이 50은 넘게 5 이상 이런 식으로 내 비중을 정하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내가 저축 없이 그냥 대출에 올인을 해요. 내가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다 100만 원 다 갚아요. 이러면은 훨씬 더 일찍 갚겠죠. 조금 더 대출을 일찍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출 상환의 기쁨도 잠시 내가 다 갚고 난 뒤에 조금 현타가 올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모아서 대출을 다 상환했어요. 대출은 없어졌지만 내게 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타가 와서 조금 보상 심리가 발동하면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축도 조금씩 같이 한다면 대출 상환은 조금 느려지겠죠. 그렇지만 대출을 다 상환하더라도 내게 남은 게 또 뭐가 있어요? 목돈이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모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다 상환하고도 돈이 모여져 있네. 앞으로는 이제 대출까지 다 상환했으니까 좀 더 잘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심리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왜냐? 저축도 다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조금씩 모아왔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종류,
금액, 그리고 금리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대출부터 갚는 게 좋을지 저축부터 하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출과 저축의 비율을 정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예시 알려드리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이스 세 가지 살펴보실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은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무이자 대출이거나 아니면 1%의 초저금리 대출이다. 이렇다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대출 비중이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축 비중이 높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축 비중이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저축 비중을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신용대출 혹은 카드론 혹은 대부업체 이런 높은 금리의 고금리 상품이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대출부터 갚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대출부터 갚아야 됩니다. 비율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최소 8대2, 대출 8, 저축 2, 아니면 대출 9, 저축 1. 우선적으로 대출부터 갚아주는 게 낫습니다. 자, 케이스 3. 케이스 3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보통 2%에서 3%대 금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 않는 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 5, 저축 5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설정을 하거나 6대4 뭐 아니면 4대6 이런 식으로 본인 성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세부적인 재정 상황과 경제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대출 상환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수업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수업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인 월세로 살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